하셨습니다. 다음은 홀짝 박사의 모멘텀 투자가죠. 하우투인베스트 김문석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1분기가 어렵습니다. 1분기가 좀 눌리고 1분기가 지나면 점차로 나을 걸로 얘기를 지난번에도 하셨는데 오늘 이제 분기별로 우리 시장 흐름들을 좀 분석하고 예측하신다고요? 네, 분기별 시나리오 올해 같은 경우는 1분기와 3분기가 조금 힘들고요. 짝수 분기인 2분기와 4분기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먼저 분기별로 1분기부터 분기 시나리오를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긴 합니다만 이번 1분기는 여전히 기존 전망과 마찬가지로 1900에서 2000선 사이에 좀 지루한 박스권이 좀 더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크게 떨어질 걸로 보지 않는 이유는 이미 이제 제가 지난주에 확인했던 것처럼 미국 FOMC에서 2개월 연속적으로 추가 테이퍼링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 1900선 아래에서 강한 하방 경직을 보였죠. 결국 1900선이 깨진 부분은 한국 증시 밸류에이션 매력이 너무 부각된다, 너무 싸다라는 의견들이 이미 일단은 확인이 재차 한번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일단 1900선은 좀 강력한 지지선으로 강한 좀 하방 경직을 보일 걸로 예상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1분기 때 치고 올라가기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달과 4월달에 FOMC가 또 2개월 연속 열리는데요. 여기서 또 추가 테이퍼링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요 부담 때문에 1분기 때 상승이 좀 추세적으로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여진 1900에서 2000선 박스권을 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2분기가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분기는 2000선을 좀 재탈환을 해서 안착 시도하면서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실적 측면에서는 한국은 이제 4분기와 1분기가 이 비수기입니다만은 2분기와 3분기가 성수기인데요. 보통 2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성수기 실적이 시작되면서 3분기 성수기 실적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이제 좀 강해지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이벤트죠. FOMC 회의가 5월달과 6월달, 2분기에는 5월달과 6월달 2개월 연속 FOMC 회의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에서 FOMC 회의를 통한 어떤 추가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 하더라도 2분기 때는 2000선을 탈환하고 추가 상승을 시도할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또 2분기 상승하던 부분이 3분기에 좀 주춤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역시 3분기 때 또 추가 상승이 좀 제동이 걸리는 부분들은 3분기 내에서 이 7월달과 또 9월에서 10월 2개월 연속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2014년도 FOMC 위원들의 성량이 매파 위원들이 이전보다 좀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또 올해 연말 끝나기 전에 또 추가 테이퍼링이 하반기에 나올 수도 있겠죠. 결국 이러한 FOMC 경계감 때문에 3분기 때 좀 강하게 치고 나가기는 좀 힘들 걸로 봅니다만은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오히려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3분기는 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2000선 위에서 좀 어느 정도 박스권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올해 연중 내에서 좀 가장 강할 걸로 기록되는 부분은 역시 이제 4, 4분기가 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한국 증시 역사적 고점인 2200대를 넘어설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고요. 오늘자 기준 지금 1930포인트 수준이면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서 한 1150조 정도 되는데요. 올해 연말 기준 코스피 순자산이 한 1347조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1년 동안에 돈을 또 한 100조 이상 좀 벌어들이고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일단 4, 4분기가 되게 되면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더욱더 부각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역시 4분기 배당 수요나 윈도우 드레싱 수요까지 감안해 본다면 2200대는 한번 넘어가는 이러한 흐름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올해 분기별로 시장 흐름들을 좀 봐주셨습니다. 1분기가 좀 늘리고 2분기부터 회복세인데 자, 그러면 투자 전략 관심 종목을 어떻게 가져갑니까? 긴 흐름에서 봅니까? 아니면 당장 지금 상황인가요? 전략 좀 주세요. 네, 올해 연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지금이 저는 저점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1900이 깨졌을 때는 연중 최저점을 친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도 드렸는데요. 어쨌든 2014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1900대 초입이면은 일단 바닥 부근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중기적으로 또는 단기적으로도 일단 좀 관심 필요한 섹터를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겠는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누구나 알만한 기업들 쪽에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지금 시장은 이 기관도 돈이 없고요. 이 개인도 돈이 없습니다. 돈 가진 자가 외국인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시장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외국인이 산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결국 외국인들이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위치다라는 것을 놓고 본다면 일단 중소형주보다는 이 대형주 쪽으로 여전히 관심을 갖는 게 올해는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연기금, 즉 연기금도 힘이 좋습니다만은 국내 기관 투자자나 이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외국인과 연기금이 선호하는 종목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게 역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섹터별로 저희가 놓고 보게 된다면 성장주 측면에서는 역시 이 삼성전자를 포함한 IT나 현대차 그룹이 있는 이 자동차 섹터가 좋을 것 같고요. 이들 IT나 자동차 섹터의 어떤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3년 전 주가랑 지금 주가가 비슷하다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년 반 주가와 지금 주가가 똑같고요. 현대차의 경우는 3년 전 주가와 지금 주가가 똑같습니다. 최근 3년 동안에 자기 자본이익률 20% 이상 지금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위치가 달라진 게 없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일단 IT 자동차가 다시 한번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자, 그동안에 상당히 적자를 내거나 안 좋았지만 올해 좀 업황이 흑자전환하거나 이 턴어라운드 나올 수 있는 기업들 대표적인 게 이 조선이나 이 태양광 전기차 관련주가 되겠는데요. 이들 기업들도 턴어라운드주로 올해 좀 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IT 자동차, 이 조선 태양광 전기차 같은 경우는 외국인 또는 연기금이 꾸준하게 최근에 사들이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들 섹터들 중심으로 해서 관심 갖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홀짝 박사의 모멘텀 투자 함께했습니다. 김문석 대표였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